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감동, 따스함, 그런 정말 예쁜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 채널을 여기저기에 시궁창이라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궁창에서 핀 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답고 향기가 좋죠. 죽이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제목, 무려 14년이나 지나 채택된 지식인 레전드 답변. 저기요, 저는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 그래? 누나가 놀아줄까? 이 글을 가져온 사람의 변. 지식인 구경하다가 본 건데 보고 뭔가 뭉클해서 가지고 왔어요. 2007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어떤 남학생이 인생 재밌게 사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다른 학생이 거기다가 장문의 답변을 남겨줬어요. 그리고 무려 14년이 흘러 2021년 이제 30대가 된 질문자가 이 답변을 채택한 거죠. 14년 만에. 다들 본인 인생이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이 글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인생 재밌게 사는 법. 참고로 이게 지식인 질문에 올라온 거고요. 2007년 7월 4일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글로 하나하나 다 딴 거고 실제로는 사진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작은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인데요. 아직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벌써부터 삶이 재미가 없고 너무 지루해서요. 제 친구들은 다들 잘 놀고 뭐든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왠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따로 집중할 만한 것도 없고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왜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제가 너무 한심해요. 혹시 인생 재밌게 사는 법 같은 거 없나요? 저는요 제 인생을 즐겁고 재밌게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달린 답변입니다. 님은 그래도 아직 고2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한 살 누나네요. 여하튼 저도 인생 재밌게 살려고 나름 별의별 쇼를 다 해봤었지만 글쎄요. 그때그때 잠깐씩 스쳐가는 재미는 있었지만 진짜 의미가 있고 즐겁고 좋은 건 딱히 없더라고요. 인생에서 재밌는 걸 찾는 거란 뭐랄까 마치 쓰레기장 안에서 황금 같은 보물 찾기를 하는 거랄까요? 그 영화 데스노트에 보면 주인공은 고작 공책 하나 가지고 참 재밌게 놀고 그러는데 이거 노는 게 아니죠. 나한텐 절대 없을 일이고 그래서 성적을 올리면 재밌나 싶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석차 100등도 올려봤는데 이것도 잠깐이에요. 그러다 남친이 생겼지만 이 역시 잠깐만 재밌었고 특히 이거 헤어지고 나면 공허감만 더 커지더라고요. 그지 같아요. 그러다 고2 때는 사는 게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친구들 없이 저 혼자 무념에 빠진 채 학교를 좀비처럼 어슬렁어슬렁 다녀봤는데요. 이건 솔직히 조금 재밌었지만 금방 질려요. 근데 사람 사는 인생이 그냥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님, 지금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죠? 사실 저도요, 고2 때는 친구들 사귀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땐 거의 혼자 지내다시피 했다가 지금 고3 올라왔고 나 진짜 아무런 의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만인의 연인이 되질 않나. 인생 재미가 그냥 이런 거지. 뭘 크게 바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재미를 느끼고 싶으면 밤 8시에서 10시 사이 근처 공원에 추리닝처럼 편하고 좀 잘나가 보이는 식의 옷으로 입고 귀에 mp3 끼고 산책을 하면 재미도 있고 기분도 좋던데 님도 한번 해봐요. 단 이건 주변에 사람이 좀 많아야 해요. 혼자 있으면 그지 같아. 그리고 친구가 좀 많으면 재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그래도 걔네들이 옆에 있어야 재밌지 없으면 그냥 다 허접해요. 뭘 하든. 여하튼 재미로 공부를 하지는 마세요. 이거 완전 비추예요. 공부는 그냥 우리에게 있어 일의 한 종류일 뿐이니까 절대 이걸로 재미를 느끼려고 한다거나 또 이게 휴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안 돼요. 또 TV 같은 걸 너무 오래 봐서도 안 되고요. 근데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재밌는 게 진짜 없네요. 나는 내일도 학교 가야 하는데 안 가는 애들도 부럽고 아마 이거는 토요일에 학교 가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다 안 가죠. 그래서 그런가 재미있는 일이 딱히 안 떠올라요.
삶이 지겹고 외로우면 그냥 그 자체로 즐기세요. 그리고 친구가 많으면 재밌다고 했지만 사실 친구들 있어봤자 뭐해요. 때만 지나버리면 아무 쓸모되기 없는 놈들인데. 진짜로 필요한 친구 한 명은 사귀고 그냥 다 버려요. 의미 없어. 여하튼 지금 님을 보고 있으니까 딱 저 고2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과 잘 놀고 싶으면 많이 웃으세요. 재미가 없어도 웃고 걔네가 화를 내도 웃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웃어줘요. 그리고 고독을 즐기세요. 저는 말이죠. 고독을 즐기는 것만큼 재밌는 건 세상에 없다고 봐요. 여행도 나 혼자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게 재밌지. 같이 가면 재미없어.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도 쓸쓸하면 쪽지져요. 제가 님을 즐겁게 해주진 못하겠지만 한풀이는 해줄게. 너네가 놀아준다니까. 히. 그로부터 14년 뒤 2021년 11월 07일입니다. 이때 이제 질문자가 채택을 하는 거예요. 질문자의 답변. 헐. 정말 죄송합니다. 어릴 때 우울한 마음에 그냥 들어와 질문 남기고 그때 답변을 보긴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깜빡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살다가 이제 합니다. 근데 지금 봐도 참 좋은 답변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자의 추가 답변. 이게 지금 이때가 이제 이 남자는 32살이고 자, 답변자는 33살 여인입니다. 어머,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무려 14년 만에 뵙네요. 물론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오늘 갑자기 만 포인트가 들어와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커피 한잔 하려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려 만 포인트씩이나 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질문자님에게도 그만큼의 여유가 생겼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 30대가 된 지금은 좀 어떤가요? 그때보다 인생이 조금 더 재밌어졌나요? 아니면 지난 10대 때와는 또 다른 무게의 이유와 요소들로 인생의 고단함을 느끼고 계실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님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 그 인생 속 찐 주인공인 질문자님의 선택은 항상 바른 곳을 향해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질문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노잼식이 한가득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그때마다 이날을 추억하며 즐겁게 웃어 넘겨보기로 약속해요 우리. 그럼 당신의 30대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파이팅! 아, 말을 너무 이쁘게 한다. 댓글 1번. 야, 답변자 인생 2회차 살아보신 것 같네요. 내가 20대 중반에서야 깨우친 것을 무려 19살에 이미 알고 있었어. 덜덜덜덜덜. 현자요 현자. 그나저나 저 두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2번. 답변자 말을 진짜 이쁘게 한다. 나는 왜 말을 전투적으로 하는 걸까? 나를 되돌아봐야겠어. 대댓글. 어우, 뒤통수 한 대 팡 치는 말이네. 나도 요즘 막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팍팍인데 말이죠. 나를 되돌아봐야겠다. 이 말 너무 와닿아요. 글도 좋았지만 이 댓글 쓴 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3번. 와, 답변자 10대랑 30대 때 말투 다른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 걸까요? 첫 답변은 뭔가 애기애기한 느낌이 팍팍인데 두 번째 답변은 진짜 어른인 느낌이야. 대댓글. 두 번째 답은 33살 때 한 건데 33살은 어른 맞아요. 가짜 어른 아니야. 그렇죠. 4번. 아, 뭔데 이거. 막 보니까 막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오네. 답변자 19살은 이미 현자였네요. 그러니 추가 답변까지 모두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내 나이 20대 때는 아등바등 살기 바빠 몰랐었고 30대 번아웃이 와서야 겨우겨우 알았던 걸 저 어린 나이에 벌써 알고 있네. 참 현명한 아가씨였구나. 5번. 와,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긴데도 둘 다 각자 다른 곳에서 14년을 살아왔다는 게 뭔가 이상해요. 막 여기 막 간질간질하면서 묘한 기분이야. 이거 나만 그런 건가? 6번. 뭐랄까, 답변의 흐름이 마치 실제로 만나서 주제되는 느낌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막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를 때 남이 짜주는 계획표 같은 글을 읽거나 들으면 전혀 눈에도 귀에도 안 들어오는데 이 답변자처럼 그냥 동네 친구 혹은 누나 느낌으로 주저주절 해주는 게 참 뭐랄까, 보는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7번. 야, 니들 뭐야? 결혼해 짝. 8번. 진짜
내가 인생 살다 살다 정말 지식인 글을 보고 우는 날이 다 오네요. 이걸 절대 지우지 마세요. 가끔 힘들면 들어와서 위로받고 가게. 9번. 아씨, 이거 뭐지? 아씨, 뭐라고 해야 하지? 이 느낌을 정확히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시 공간을 초월한 이게 너무 아름답다. 그냥 너무 좋아. 그렇죠. 사실 첫 답변을 보면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답변은 아니에요. 물론 그 어린 나이에 비해선 대단한 거지만 그런데 마치 그냥 가식으로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우울해? 그럼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러면서 막 그냥 진짜 친구 같은 느낌. 그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야 14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옛날에 그 영화 그 제목 뭡니까? 동감. 아시죠? 그 영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프리퀀시 맞나? 프리퀸시인가? 프리퀀시인가? 그 영화 아십니까? 안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보세요. 대충 설명하면 30년 전 아버지와 30년 뒤 아들이 서로 그 무전 교신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풀어나가는 건데 정말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보게 된다면 그런 상상을 할 거예요. 과거 나보다 어린 그런 부모님과 얘기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거. 아무튼 한번 보세요. 제목이 프리퀀시 아니면 프리퀸시입니다. 감사합니다.